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방향으로 프리하게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택배가 하루 중단된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택배 없는 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배달량도 좀 많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택배 기사님들 좀 쉬라고 하루 중단이 됐던 거죠. 그렇죠. 택배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과로로 숨진 택배 기사가 12명이나 된다고 아이고. 해요. 휴식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해마다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된 건데 네. 사실 모든 분들이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대형 4개 업체가 쉬었습니다.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또 한진, 로젠 이렇게 4개 택배가 쉬었고 그다음 우체국까지 해서 총 5개가 쉰 건데 모든 택배 기사분들이 쉰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셨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뭐 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택배 기사님들 저희 프리데스크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택배는 사랑입니다. 송 기자가 택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네, 네. 오, 말씀드리는 순간 300분 돌파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안 그래도 아까 크라이시스님이 갓제필 기자 분량 좀 확보해 주라고 주말에 등산 가게. 그런데 지다리님이 3분이면 충분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고정 아리로 인해서 갓제필 기자 못 나오겠군이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여러분 기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왕귀요미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프리데스크 누워서 보신다고. 아, 누워서 핸드폰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떨어져서 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왕귀요미님, 네, 정말 더 귀여워지실 수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길. 네. 네, 어우 쭉쭉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리움은 빗물처럼님이 MBC에도 미남 아나운서가 아. 있었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알아주시길. 네. 그러면 첫 순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출발해 보죠. 이게 누구십니까? 네. 분량 확보를 걱정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까? 첫 순서부터 모셨습니다. 예,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큐시트 산책부터 나가보는 거죠?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갓제필을 외치고 계셔갖고 네. 제 성 바꾸려고요. 갓제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뭔지 아세요? 김치요? 갓김치.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네. 오늘 큐시트 첫 인상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충격받았어요. 오늘 큐시트 갓김치가 어떠세요? 좋아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맛있죠. 라면에 갓김치 먹으면 네. 진짜 맛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북한산 정모할 때 오시는 분들은 갓김치를 제가 꼭 싸가서 같이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갓제필 기자의 큐시트 산책. 첫인상은 뭐냐면요. 네, 오늘 이렇게 웃음이 사실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네. 오늘 코로나가 비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큐시트도 비상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뉴스로 빡빡하게 채워진 그런 큐시트인데 네, 그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3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100명이 넘었고 그 중에 85명이 국내 감염, 그다음에 18명은 해외 감염인데 교회,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그 누적된 교회 확진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용인의 사랑교회가 60명이 추가돼가지고 72명이 지금 관련 확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북구에는 사랑제일교회 요새 유명한 교회죠. 전광훈 목사가 대표 목사로 있는 네네. 거기는 14명이 추가돼서 19명. 그다음에 롯데리아 모임 관련해서도 4명이 추가 확진 받았고요. 아까 용인이 우리 제일교회죠? 그러니까 72명이. 그렇죠. 네. 예. 네. 우리 제일교회인가요? 우리 제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네. 갓제필. 죄송합니다. 네. 잘못 못합니다. 네. 네. 하여튼 용인에 있는 그 우리 제일교회에서 60명 추가돼가지고 72명. 네. 그다음에 뭐 용인 죽전 대지구 관련해서도 총 9명이 지금까지 확진이 됐고 네.
지금 방역 당국은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코로나 이제 장마가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내 생활을 더 많이 해서 네. 코로나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장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온 게 사실은 지난 3월, 4월? 3월 31일, 네. 그러니까 3월 31일에 80명 국내 확진자가 80명이 넘었던 게 3월 31일인데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넘은 거예요. 85명이 나온 거고. 정말 꽤 예전인데 다시 또 100명. 그렇죠. 넘었잖아요. 근데 그 또 당시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감염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로 나왔던 그때였는데 신천지 관련. 지금은 이제 뭐 수도권, 그다음에 수도권도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네. 이게 또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지난달에 100명 넘은 적이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라크에서 그 오신 분들 때문에 해외 유입이 좀 많았던 건데 5월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방역당국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걱정이 네.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무증상 감염, 그다음에 뭐 경증, 무증상 전파 이런 게 많아서 깜깜이 감염, 소리 없는 감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용한 전파가 많아서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지금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 브리핑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네. 특히 교회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행사 관련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교시설에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된 발생 현황은 표와 같으며 교회와 선교회를 포함해서 7군데에서 대량의 집단 발생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위험 요인들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특히 예배 및 성가대 그리고 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고위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반복적인 그런 노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교회에서의 집단 발병이 학교, 시장, 직장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감염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들으셨겠지만 네. 교회에서 지금 이제 발병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마스크 안 쓰고 막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소모임에서 오랫동안 이제 밀접하게 식사를 오랫동안 하고 뭐 이런 원인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찬송을 부르거나 밥을 먹거나 그렇죠. 할 때는 마스크를 낄 수가 없는 그렇죠. 또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또 교회가 워낙 많고 여기저기 네네. 있고 그분들이 또 다른 데를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좀 지역사회 감염의 좀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집합 모이지 말라고 집합 제한 행정명령 내렸죠. 네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그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제 해제된 게 지난달 19일이라고 그래요. 딱 한 달쯤 전인데 그 기준이 5%잖아요. 사실은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깜깜이 환자, 경로를 알 수 있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 중에 5%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13.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 그만큼 많다는 거고. 네.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 주말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아마 2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유흥주점 막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문 닫아야 되고 고위험군 시설은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문 닫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프로야구 축구 무관중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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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는데 막 다시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가장 직접적인 게 지금 개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학교 학생들도 학생들이. 3분의 2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로 이제 그 등교 학생 수를 줄여야 돼요. 네, 안 그래도 저도 네, 고지서를 네, 네. 그 원래 3분의 2니까 뭐 매일 등교, 격주 등교 이런 고지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 상향되면 다 그렇죠. 예전으로 네. 돌아가는 거죠. 네. 사실 개학 지금 방학이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죠. 네. 교회가 제 교회 이름이 좀 헷갈려요,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정광훈 목사. 용인은 우리 네. 제일교회. 네네. 네. 송북구는 사랑제일교회인데 이게 정광훈 목사가 대표 목사로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폐쇄를 했어요, 서울시가. 오늘 폐쇄를 했고 저희 뭐 이유경 기자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다 뭐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명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정광훈 목사가 내일 집회를 또 강행한다는 거예요. 아, 또 해요 이거를? 네, 그래서 뭐 자유연대랑 같이 한다는데 서울시는 집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 집회가 서울시에 예정된 게 22만 명 33개 단체래요. 그래서 일부 단체들은 이제 서울시와 이런 정국에서 집회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서울시의 어떤 그 정부의 권고를 받아 들어가서 집회 안 하기로 한 데도 있는데 네. 민주노총 그다음에 뭐 민경욱 전 의원이 뭐 대표로 있는 국민투쟁본부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랑 뭐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측 그쪽은 이제 뭐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심지어 막 집회 많이 오라고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대요.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그래서 우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지방에서도 신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이 지방으로까지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또 퍼질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 네.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의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폐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네. 있죠, 분명히. 더군다나 또 내일하고 모레 또 교회에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그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코로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네네. 사실 근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또 연휴 앞두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경 기자가 오늘 취재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사랑 그 제일교회 송북구 그곳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확진자가 19명이 나왔는데 교회에 방문하신 명부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북구청에서 갔다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부실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출입했는지를 알아야 이걸 추적 조사를 할 텐데 그조차도 제대로 뭐 돼 있지 않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데스크 나가실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대형 교회 중에서는 또 이런 거 열심히 또 지침 따라서 하고 있는 그렇죠. 교회도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일부 교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다들 조심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나중에 우리 방역 당국이 추적할 수 있게 좀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또 다니면서 또 이 코로나19를 퍼뜨리면서 또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네. 일본도 사실 또 비상이라고 그래요. 일본. 네. 뭐 하루에 1000명씩 사실 나오잖아요, 확진자가. 지난번에 한 1,500명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새에 이제 1,000명 아래 떨어졌는데 다시 1,000명 이상으로 늘었대요. 네. 근데 문제가 일본이 되게 전 일본이 전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전국이 상당히 좀 네.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은. 아베노 마스크도 예. 그렇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그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점 한 곳에서 확진자 11명이 8명이 나왔는데 네, 네. 주점 한 곳에 11명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안심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방역 안심 스티커. 방역 안심 스티커. 그러니까 이 가게는 이 술집은 방역이 잘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식사를 하시고 술을 드셔라.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술집이 이 술집이 바로 이 그 안심 스티커가 붙어 있는 술집이었대요. 아니 사람들은 그 스티커 보고 안심하고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일본 전체 17만 5천 개의 가게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 고현승 특파원이 한번 네. 이거 해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방역을 안심하라는 건 뭐냐면 방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기록을 그렇죠. 체크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나온대요 스티커가. 아. 그러니까 뭐 사후에 이 사람들이 스티커를 가져가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냥 너무 믿고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데 그래서 저희 그 도쿄에는 고현승 특파원이 직접 그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했어요. 네. 술집도 운영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근데
MBC 뉴스라는 이름으로 했더니 나왔대요 스티커가. 진짜 그냥 신청하면 네, 다 주는 그냥 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뭐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뭐 받아서 뭐 의미가 하는데 요 내용 재밌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도 지금 비상인데 일본도 비상이고 다 비상이지만 안 그래도 고현수 특파원이랑 저희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네, 메신저 네, 통해서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중체대하니까 좀 네.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건강을 챙기자 네. 그런 얘기를 주고받긴 했어요. 네.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특파원들이 다 고생하는데 고윤수 특파원이 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베노 마스크를 직접 사다가 써봐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일사F에도 나가긴 했었는데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고특파원 얼굴이 크다는 얘기는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미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베노 마스크가 굉장히 작게 느껴졌던 아. 그 장면 아마 찾아보시면 그게 네. 나올 겁니다. 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또 집단 파업을 했죠. 네. 그렇죠. 당연히 오늘이었죠. 네, 뭐 의대 정원 확충,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의 그 동네 병원 의원들이 이제 네. 휴진을 했다고 합니다. 낮 12시 기준으로. 근데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제 얘기했던 수치보다는 좀 올라갔네요. 더 올라갔죠. 네. 더 올라갔고 왜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어제 오후 2시까지 수치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쌓였으니까.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환자들이 불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김하영 기자가 저희 현장 취재를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왔던 환자들이 이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몇 문을 닫은지 모르고 네. 방문하셨던 거군요.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인터뷰 못 했는데 눈으로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의사들은 병원을 덮고 어디로 갔느냐?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그 최대집 그 회장, 네. 여 회장이 그랬습니다. 그 만약에 이번에 휴진으로 의료기관 단 한 곳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불사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뭐 하여튼 뭐 정부는 사실은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쵸. 근데 의사들은 지금 대화 정부의 그 입장을 받지 않고 이제 계속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26일부터 28일까지 만약에 뭐 정부랑 얘기가 안 되면 또 파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의사들은 뭐 파업한다고 하고 참 상황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이 의사들 이 파업 문제도. 자 제가 이제 막 더 많은 걸 갖고 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방금 전에 오셨죠? 예. 네. 네. 자연스럽게. 지난주에도 못 오셔가지고 좀 네. 자연스럽게 나갈 테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브릿지 돌려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고정 코너 최아리의 날씨아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막 녹화를 마치고 왔는데 네. 지난주에 일단 자리를 비우게 돼서 고정이 되자마자 비가 와도 네. 너무 많이 와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기상팀 자체가 너무 비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야 좀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안 오셨으니까 오늘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책임 막중하세요. 네네네네네. 근데 오늘 네. 잠깐 해가 좀 뜨나 싶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좀 날이 흐려진 것 같아요. 주말에 맞아요. 날씨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시 비구름이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에 막바지 이제 장맛비가 오는데 네. 또 이번에도 역시나 집중호우를 기상청은 예보를 했고요. 일단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300mm 정도의 300mm 강우량, 요? 네네네 가구량이 네. 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비가 바로 진짜 옆에 붙어 있는 동네는 와도 네. 여기는 괜찮고 네. 이럴 정도로 집중호우성 비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피해야 될 시간대가 있나요? 어디를 조심해야 네,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레이더 화면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비가 어느 지역은 약하고 어느 지역은 강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강한 비는 새벽에 집중이 됩니다. 네, 새벽에 집중이 되고 이제 연휴 날씨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새벽까지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나마 이제 다음 일요일에는 날씨가 좀 좋아져요. 아, 네. 오늘 장마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납니다. 정말요? 드디어 장마 끝. 네. 아, 올여름 정말 지루한 그러니까 장마였어요. 올여름은 장마라고 부를 수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거의 뭐 우기가 아닌가. 맞아요. 그럼요. 날씨가 너무 심각했어요. 거의 동남아처럼 그렇게 예. 내내 비가 쏟아지고 실제로 저도 8월 들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비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는데 남부 지방은 지금도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폭염이 좀 지속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월요일에도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연휴여가지고 그렇죠. 그쵸? 네. 나흘 정도 이제 연휴 기간에 들어서니까 네. 그때는 이제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까지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이렇게 넘나드는 좀 무더위와 열대야가 좀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아니 원래 근데 지나면 좀 날씨가 네. 선선해지고 그렇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네. 그 정도 이상하죠, 되면 이제 올여름. 절기상 이제 네. 좀 시원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야 폭염과 열대야 맞습니다. 예보가 나오니까 맞아요. 사실 내일이 말복이에요. 네. 더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더위 대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네. 7월 평균 기온도 되게 낮기도 했고 사실 그래서 좀 뒤늦게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기상청에서 이상 네. 기후라고 네. 뭐 기상 역전현상 아, 얘기도 역전현상, 얘기하더라고요. 기온 역전현상 뭐 때문에 지금 7월이 너무 네. 6월이 워낙 더워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른 폭염이 나타났고 7월에는 안 더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기상청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음. 그러니까 그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비가 왔기 때문에 기온으로만 비교를 하자면 7월이 낮았던 게 근데 사실 여름철 장마 기온이라고 하면 비가 와도 좀 꿉꿉하고 좀 더워야 되는데 네. 이번에 비 온 건 좀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 느낌이 어.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조금 갈수록 좀 꿉꿉함이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좀 이렇게 선선한 원래 이제 여름 장마 기온으로 그쵸, 그쵸, 돌아오긴 그쵸, 했죠. 그쵸, 네, 그쵸. 초에는 비가 왔을 때 좀 네. 시원한 느낌도 들고 이래서 네, 네. 좀 우리나라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좀 예전 들더라고요. 같지가 않아요, 진짜. 예상할 예전 수가 같지가. 없어요. 네, 예전 같지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아, 윤달이 껴서 그런가? 백조율님이 어머. 댓글도 이렇게 네. 하리하리 흥하리.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계절을 좀 온전히 즐길 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벚꽃 축제 가셨어요? 못 갔죠. 못 갔잖아요, 코로나 저희. 때문에도 코로나 사실 갈 때문에. 수가 없었죠. 네. 맞아요. 올해 봄도 그때도 그렇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자는 말을 맞아요. 못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도 좀 덜하게 되고. 다 마스크 그러니까. 쓰고 다니니까. 네네. 마스크 이미 다 쓰는데 뭐 미세먼지가 무엇 이러면서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근데 사실은 저는 최아리 기상캐스터한테 네. 굉장히 고마웠던 게 네.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쪽지게처럼 남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제가 남부로 가셨어요? 갔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서울에 막 계속 네. 이제 막 그 비 온다, 특보한다 막 이러는데 네, 저는 이제 해가 너무 괜찮군요. 쨍쨍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4박 5일을 휴가를 갔는데 네. 4박 5일 내내 한 방울도 안 맞았거든요. 오. 정말 윈도우 그 시작 화면 같은 날씨였어요. 또 덥기 파랗고 이렇게. 파랗고 네. 덥기는 굉장히 더웠는데 네, 네, 비 한 방울 안 받고 어. 너무 이렇게 딱 찝어주신 지역으로 다 갔더니 내일도 대구랑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는 맑아요. 네. 그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제 기상청보다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더 잘 그런 맞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쪽집게 아리. 네. 아닙니다, 쪽집게 아닙니다. 아리. 그 덕분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오긴 아니에요, 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네. 저는 그냥 잘 나온 예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주말에도 또 비가 네. 온다고 하니까 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좀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대요. 아, 네.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밀가루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자 가느다란 면으로 바뀝니다. 뜨거운 물에 삶은 뒤 찬물에 빨리 씻어 쫄깃함을 살리고 단무지 한 조각까지 보태니 먹음직스런 짜장면으로 변신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중국집 사장님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수해가 났다는 소식에 구례까지 달려와 짜장면 1000그릇을 대접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덕권을 비롯해서 볼일도 없이 이런 수해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진 기술이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걸로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매일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현장을 찾아 복구에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물건들을 일일이 씻고 빗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세탁합니다. 빨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기 전에 애벌 빨래를 먼저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순천시 의사회는 임시 진료소를 만들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겠지만 너무 아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좀만 참으세요.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여기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진짜. 모습 보고 정말 너무 따뜻해져요. 네, 너무 마음이 네. 좋고 벌써 네. 넌 내 곁에님이 기능제부 멋지시네요. 진짜요. 네. 네. 양갱님이 한국의 정이다 참 따뜻해. 맞아요. 원님이 국민들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네. 이끼없기님도 자원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더운데 봉사하기 쉽지 않을 건데라고. 네, 일사님도 강동구 중국집 사장님들 멋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또 댓글에 그렇게 짜장면 먹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출출한 시간이긴 해요. 네. 이거 보니까 네. 약간 짜장면이 확 땡기긴 하네요. 여기 좀 네. 북먹하겠다, 찍먹하겠다 하신 분들이 네. 있는데 혹시 무슨 파세요? 저요? 네. 저는 찍먹이요. 전 부먹. 근데 맛있는 팽팽하네요. 탕수육은 이게 부어 먹어도 그 튀김이 눅눅하지가 않아요. 바삭해요. 아니 저는 집 앞에 짜장면 안 시키고 집 앞에 가는 집을 가는데 배달 안 하는 집을 가는데 저는 이 상황이 부어서 나와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게 우리 짜장면 이야기 이렇게 진지하게 저녁 안 드신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짜장면을 보니까 너무 다들 댓글도 다 짜장면 얘기하시니까. 네. 네. 근데 최아리 네. 캐스트도 어디 가신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스튜디오에서만 날씨를 전하다 보니까 참, 그러니까 말로만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주를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를 직접 가신다고요? 네. 일요일에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게 되는데 원래는 영어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네. 최소 인원이 15명에서 20명. 근데 모으는 와중에 마감이 돼가지고. 그걸 직접 지인들을 모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인맥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하. 약간 이렇게 홍보, 모집 공고, 긴급 뭐 이러면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근데 10명 남짓 정도 모았는데 그 인원까지는 제가 충분히 채우질 못해서 제가 이번에는 개인으로 다녀오고 다음에는 단체로 이제 모집을 해서 한번 또 가려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랑 함께 가시는 거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난리 나실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채팅방에. 이끼없기님이 대박. 한현철님이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 그러시네요. 이게 자원봉사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군요. 네, 그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트에도 그게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역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재난 또 따로 선택할 수 있고, 일반 다른 자원봉사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좀 손길을 많이 좀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은 비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다녀오신다고 네. 하니까. 다음에도 같이 함께해요. 갔다 오시면 인증샷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 여기 한번 뛰어봅시다.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니까요. 네. 이제 연휴 월요일까지 연휴고 그럼 그 이후에는 날씨가 이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몸보신을 든든하게 하셔야 돼요. 말복이고. 네, 말복이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더워지고 아마 일요일만 돼도 확 덥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네. 주말 동안 몸보신 건강하게 하시고 주말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보양식 먹으려고요. 뭐 드시려고? 저 능이 백숙. 어디 그 자원봉사 가신 다음에 아니, 토요일에 미리 먹고 미리 먹고 가서 이제 힘써야 힘을 내서 되니까. 힘을 써야 하니까. 예, 끝나고 꼭 짜장면 드셔주세요. 네. 성 기자님.
너무 먹고 나중에 싶으시니까. 제가 나중에 네. 거하게 살게요. 자원봉사까지 갔다 오는데 아, 정말요? 이제 몸보신을 따로 시켜야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간다 끝까지님도 자원봉사 연휴 때 가자라고 동료해주고 계시고요. 네. 한현철님도 시간 되면 저도 갑니다라고. 오. 역시 미스터 백님이 닭으로 보시나리. 날붕이님들은 뭐 네. 드립도 드립이고 네. 이 마음씨도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댓글창이 너무 훈훈하네요. 자 본방까지 이제 10초여 남았네요. 네. 네. 날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식 본방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